정보공개서를 보내고 5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어떠한 돈도 받아서는 안 되고 어떠한 도장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맹사업법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죠. 15일이 지났다 안 지났다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가맹 상담자분께 정보공개서를 드려요. 그때 제일 뒷장을 보면은 몇 월 며칠 정보공개서를 받았는지 날짜를 기입하고 거기에 사인이나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팁! 정보공개서가 분량이 많은 서류인데 이걸 매번 출력해서 드리고 그걸 드린 다음에 도장을 다 받아서 보관을 하게 되면은 서류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죠. 여기서 팁은 바로 이메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세요. 그러면 두 가지가 해결이 됩니다. 정보공개서라는 서류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죠. 정보공개서를 보낸 날짜는 발신자 메일에 다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로 보내셔도 충분히 정보공개서 제공을 입증하실 수가 있어요. 증거가 됩니다. 한 가지 팁 더 드릴게요. 정보공개서를 보낼 때는 정보공개서를 보내는 전용 이메일을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회사가 커지면 정보공개서를 사장님이 직접 보낼까요? 아니겠죠. 보내는 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담당자가 계속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메일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삭제가 되어서도 안 되고 발신 기록은 계속 보관을 하셔야 돼요. 수년 동안 보관하시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과거에 내가 이렇게 착실하게 정보공개서를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이메일은 전 직원과 열어볼 수 있는 공식 이메일이면 좋죠. 가맹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가맹점의 매출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가맹점으로부터 큰 컴플레인을 받거나 손해배상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맹 계약할 때는 이 정도 자리면 매출 한 1억은 확정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6번째.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은 내가 처음 사업자를 낸 지 1년이 지나야 된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애매하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치킨집을 운영을 하는데 치킨집을 3년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 3년 운영했던 치킨집을 폐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이사를 갔어요. 치킨집을 하나 더 오픈했습니다. 개업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면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할까요? 나는 분명 치킨 전문가인데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도대체 왜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가맹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정말 당신이 치킨 사업의 전문가인지 최소한 1년 이상은 운영을 했어야 정말 최소한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내가 3년 정도 운영한 치킨 브랜드가 있었다 그러면 전문가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운영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부24에 들어가면은 폐업 사실 증명이라고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같이 출력이 쉽게 되는 증명서가 있어요. 그걸 다운받으면은 거기에 내가 과거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기록이 있습니다. 개업한 연도 일자, 폐업한 연도 일자 둘 다 나와 있어요. 2020년도 1월 1일 날 개업했는데 2023년도 12월 31일 날 폐업했다면 그 기간이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이 서류를 정보공개서 만들 때 제출하면 됩니다. 7번째, 가맹 계약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돈을 어떠한 방식으로 받는지도 되게 궁금해하세요. 창업하는 모든 비용을 일시불로 받는지, 가맹금 교육비 이런 거를 받는지, 또는 계약금을 받는지, 나누어서 받는지 이것도 궁금하죠. 이렇게 받는 돈은 정답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달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 기준만 명확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받는 게 좋은지 추천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가맹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계약금을 받으세요. 그 계약금은 가맹금이나 가맹금 더하기 교육비 또는 전체 금액의 10% 이 정도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착수금. 착수금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의 30% 정도 받으시고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 공사는 들어가기 직전에 자재를 어느 정도 구매를 해 두셔야 되죠. 인부들과 구두로 계약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캔슬이 되면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기 직전에 착수금 30% 정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인테리어가 원활하게 잘 공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인테리어의 중간쯤 한 달 공사라고 하면 보름째쯤에 중도금 30% 정도를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가 끝날 시점 또는 끝난 직후에 잔금 30 이러면 전체 100%가 되는 거죠. 그렇게 10, 30, 30, 30 또는 10, 40, 25, 25 이렇게 받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8번째, 가맹점을 열심히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정보공개서를 만들 때 상표 등록증으로 만든 게 아니라 상표 출원증으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1년쯤 지났더니 이 상표가 거절이 되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정말 난감한 부분입니다. 가맹점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상표 다시 내면 됩니다. 그런데
가맹점이 벌써 한 20개 정도 오픈을 했는데 상표가 안 나온다. 그러면 빨리 변리사분과 이야기를 하셔서 이 간판이 보호받을 수가 있는 다른 상표를 빨리 내셔야 돼요. 재출원을 하셔야 됩니다. 상표 등록증 없이 가맹사업을 했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 가게 한 개 정도야 상표 없이 출원을 하다가 어떤 브랜드에 시비를 당하면 내 가게 간판만 갈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맹점이 한 100호점 됐는데 상표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 다른 브랜드에 시비를 당한다. 그러면 이 간판들 다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간판이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를 실력 있는 변리사를 통해서 빨리 출원을 하셔서 그때는 우선 심사 제도를 이용해서 결과를 빨리 보셔야 돼요. 비용이 더 들어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선 심사 제도는 3, 4개월 안에 내 상표의 출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 결과를 받고 등록증을 받거나 그거조차 또 거절되면 또 빨리 우선 심사를 거쳐서 새로운 상표가 나올 때까지 하시는 게 좋죠. 9번째, 홈페이지는 반드시 있어야 할까요? 홈페이지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가맹사업법 안에 홈페이지를 만들라고 하는 건 없어요. 하지만 프랜차이즈 인큐베이팅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홈페이지도 없이 가맹사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초반에는 홈페이지를 안 보고 우리 매장을 보고 계약하시는 분도 몇 있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매장이 점점점 늘어날수록 우리 본점을 보고 계약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로 우리 브랜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홈페이지는 가맹사업 하시는 분들의 정보를 담는 바구니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 홈페이지는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맹사업법을 설명할 수 있는 홈페이지여야 돼요. 물론 저희 회사에서도 프랜차이즈 홈페이지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의뢰를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가맹금 예치 계좌라는 게 무엇입니까? 가맹금 예치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공개서를 만들게 되면은 계좌를 하나 새로 만드셔야 되는데 가맹금 예치 계좌라고 합니다. 자, 그것은 처음에 들어오는 계약금, 가맹금과 교육비, 이 금액은 들어오자마자 본사가 사용할 수가, 이 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가맹점이 안정적으로 오픈할 때까지는 가맹금과 교육비는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 이외의 돈은 쓸 수 있어요. 주방기기, 가구비, 공사비 이런 건 쓸 수가 있는데 가맹 원가라는 게 없잖아요.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맹점이 정상적으로 오픈하기 전까지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 돈을 써야 되는 본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금 상황이 안 좋다거나.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려서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보증보험을 끊으면 가맹금 교육비를 가맹금 예치 계좌에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쓸 수 있는 법인 통장, 사업자 통장에 넣고 내일이라도 쓸 수가 있습니다. 불법도 아니고 편법도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가맹금 예치 계좌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부실한 본사가 가맹금 교육비만 받고 무너진다든지 도망간다든지 잠수 탈까봐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예치 계좌에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돈을 넣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돌려줄 수 있는 돈으로 빼놓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들어두게 되면은 그런 역할을 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가맹사업에 대한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추려서 만들어 봤는데요. 이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방법, 예를 들면 가맹사업에 꼭 필요한 마케팅, 가맹사업에 꼭 필요한 물류 시스템, 또는 가맹사업에서 만들어야 하는 OEM 전용 제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히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교TV였습니다.